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4일 오후 3시 10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영주 변호사님은 당을 하나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저는 창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모릅니다. 고 변호사님 연세가 지금 71살입니다. 그죠? 예. 1살에 창당을 하시겠다고 나섰습니다. 예. 며칠 전에 문화일보에 광고를 내셨는데, 제목이 김종인 대표님 귀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집권당의 이중대가 당신의 목표입니까? 그 밑에 자유수호 포럼 상임대표 고영주, 저희 포럼이 가짜 우파 정당을 대체할 애국정당을 창당합니다. 지구당 위원장 공모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창당 후에는 일반 당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 1만 원 당비를 내는 당원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정보가 다 들어있네요. 네. 우선 지금 하시는 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4.15 총선 전에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믿을 때는 미래통합당, 전 자유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밖에 없다 해가지고 정치는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무슨 기독자유당이라든지 우리공화당이라든지 그런 다른 정당들은 이거는 우파를 분열시킨다, 그렇게 말을 하고 했었는데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번 총선은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들 때문에 졌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우파와는 단절을 하겠다. 앞으로는 자유우파 소리도 하지 말고, 보수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서는, 그냥 산토끼를 잡는다고, 계속 좌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당이 과연 민주당하고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애국 진영에서는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돌게 되는데, 지금 태극기 한 번이라도 흔들어 봤던 애국 시민들은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당이 생겨야 되겠다.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절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주위 분들도 권유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이 상태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어가지고, 이게 애국 국민들한테 제가 애국 국민들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정당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창당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창당 스케줄은 지금 일단 10월 말로 잡혀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지구당, 창당 등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딱딱, 예정했던 대로 잘 왔습니다. 이 자유수호 포럼 상임대표 고영주 그 이름 밑에 고문, 김태훈, 노재성, 민계식, 박선영, 백승목, 송정숙, 안병호, 양동환, 이계성, 이석복, 이재춘, 정호원 전 국무총리가 어떤 분들이 자유수호 포럼에 들어가셨고 그분들 중에 또 당으로 창당에 가입하실 분들이 상당수 있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만드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동안에 태극기 운동의 지도부들, 그래서 주요 단체의 장들은 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데 거의 다 망라돼 있습니다. 그 자유우파의 지도자 중에서 이를테면 그동안에 이제 구설수가 별로 없었던 분들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군 구국동지연합의 그 회장이라든지 전국 그 교수 모임의 회장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그 대수천 뭐 대수장 뭐 그 국민회의 이런 그동안에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분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태극기 세력이 총단계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태극기 세력 더하기 이제 저기가 우파까지 전부 다 전부 통합할 예정입니다. 네. 요새 태극기를 차 안에 싣고 다니면 검색에 걸린다고 하는 정도로 글쎄 말입니다. 이 나라가 이게 망국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생각되는 게 바로 이 태극기인데 태극기 세력 하면은 비하하는 말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말도 아닌 건데 워낙 왼쪽에서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니까 이 오른쪽에나 중도에 있는 사람도 그 선동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선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느냐, 쟤들은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이런 거를 잘 아시다시피 거의 8년 전에 2013년도 1월 달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그렇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적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 체제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왜 정권이 정치를 이 모양으로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문재인이나 현 정권이 그럼 자기네들 실체를 솔직하게 밝히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공산 체제로 간다 이렇게 밝히고선 가면은 좀 좋을 텐데 마치 자기네들은 공산 체제를 지향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아직도 저보고 자기 공산주의자라고 그랬다고 허위사실 적시엔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지금 공산화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증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개념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산화가 뭘 의미하느냐? 적화죠. 인민민주주의. 북한 체제로 가는 거죠. 북한 체제와 같은 체제로. 그렇죠. 북한 체제로 간다 하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계급 독재 플러스 사회주의 경제로 간다는 그게 이제 내용인데 그걸 표현하는 말은 사회주의라는 말도 있고 공산주의라는 말도 있고 뭐 주체사상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게 물론 이를테면은 사회민주주의냐 민주사회주의냐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주의라는 말은 공산주의를 캠프라지어는 이게 지금 위장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사회주의화 한다는 거는 지금 인민민주주의와 공산화 한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정당을 만드는 그 스케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와 이렇게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4월 7일 맞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등까지 재보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이 정당 만드는 스케줄을 연동시키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분개했던 거는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태극기 세력이면은 그거를 완전히 배제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태극기 세력들은 이건 진짜 애국 세력들인데 그렇죠. 애국 세력이 나라를 사랑했다는 죄로 나라를 위해서 행동했다는 죄로 불이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이익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내년 보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과 정치가 다른 게 정치는 어차피 선거에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하나의 그냥 테스트 케이스로 봅니까? 아니면 여기에 상당한 뭘 걸 생각입니까? 저희는 물론 그 후보를 낸다는 거는 당연히 당선되기를 바라고 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은 뭐를 해도 상관없고, 저희로서는, 국민의힘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우면은 뭐 저희가 굳이 후보를 내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이를테면 그 종전과 같이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이를테면 바람직하지 못한 후보를 낸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워서 한번 겨뤄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 다음에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대통령 후보감을 아주 바람직한 후보감을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 때묻지 않은 그분을 이를테면 국민의힘당에서 스카우트해서 내보낸다 그러면 저희가 굳이 거기 방해할 생각이 없고, 아니면은 저희가 그분을 설득해서, 그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한데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로 해놓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선거, 그런데 우리 이제 그동안에 우파 운동을 쭉 보면은, 운동으로는 성공적이었는데, 이게 정당을 만든다든지 선거에 임하면서부터 이게 전략이 헝클어져서 그동안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다는 증거는 선명한 이념 정당 소수 의석이라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 실패한 교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종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정당이 있었지만 왜 우파 분열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보다는 새로운 신당이 나와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종전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정당 혹시 가칭이 있습니까? 가칭. 가칭, 자유민주당이냐, 대한자유민주당이냐, 자유민주대한당이냐, 요 세 개를 놓고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민주는 들어가네요. 자유민주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이 정체가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유민주를 꼭 내세우고 싶습니다. 자유가 들어간 정당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자유당. 그 다음에 JP가 만든 자유민주연합. 줄여서 자민연합.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러다가 미래통합당 가는 바람에 자유를 포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이렇게 이름이 진화됐다고 할까, 퇴보했다고 할까, 국민의힘이 돼버렸는데. 어제 이틀 전에 나온 광고에 보니까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고 했던데. 그렇게 많이, 그리고 또 국민의힘 발음하기가 힘들으니까, 국힘당으로 그렇게. 국힘당.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름이 조롱의 대상이 되면은 절대로 이게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옛날 조롱 정당이 된 게 열린 우리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읽을 때마다 사기 당하잖아요. 그죠? 열린 돼지 우리당 같기도 하고. 아니, 우리 당이 아니고 우리당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 전에 미국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열린 우리당이라고 발음을 잘하면 된다고. 열린 우리당이라고 해야 된다고. 우리가 열려가지고 동물들이 전부 다 지금 바깥에 맞습니다. 돌아다니니까 도로 가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국민의힘도 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일종의 임시 건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철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임시로 당명을 이렇게 붙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당명을 저렇게 자주 바꾼다라는 게 저게 전략적으로도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당을 1년에 몇 번씩 이름을 바꾸고 그럽니까? 그렇죠. 메시지의 일관성이 그런데 우리 고 변호사님이 추진하시는 이 정당은 그 존립 근거가 지금 국민의힘과 김종인 노선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으면은 저희도 4.15 총선 전처럼 그 저기를 지원하지 왜 지금 이런 걸 만들겠습니까? 저건 도저히 이게 자유우파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없는 정당이다.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서 저뿐만이 아니라 애국진영에서 전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된 겁니다. 이 김종인 노선과 국민의힘 당이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정체성을 배신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우선 저쪽에서 노선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를, 저희를 극우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를 극우라고 평가한다는 건 저쪽이 이미 좌파 정당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경제 민주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헌법 119조 2항에 나온 거고 1항은 자유와 창의를 그렇죠. 중시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정자본주의를 표현한 건데 그거를 앞에 자유와 창의는 빼버리고 경제 민주화만 주장한다는 거는 저거는 이렇게 수정자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불만스러운 내용들이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우리 애국국민들이 자유힘당은 우리 우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명 설명을 할 때 탈이념이란 말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념 대결 구도로 예. 지금 고착에 대한 한반도에서 예. 탈이념하겠다는 것은 이념이란 무기를 포기하고 항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무기로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유민주 체제가 지금 넘어가게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탈이념 한다는 거는 걸 방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희는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탈이념을 하겠다라는 거는 하여튼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뜻이어가지고 저런 정당한테 지금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가도 좋다. 그리고 과연 이게 지금 체제 전쟁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알면서 그런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거는 완전히 반역자들이고, 그렇죠. 몰라서 그런다고 해도 참 정치 지도자로서 그거는,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체제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저희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탈이념이란 말을 자랑스럽게 한다는 데서 지금 한국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절감을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언론이나 지식인 사회가 있다고 하면은 보수 정당이 탈이념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좌절시켜야 될 거다. 맞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를테면은 중도의 표를 얻는다 이러는데 그건 진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과거 보수 정치가 이념 논쟁이나 이념 대결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김영삼 정부부터 이렇게 휘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이명박, 박근혜 쭉 이쪽 옮겨오면서 이념 가지고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는 거를 전부 다 이제 체험을 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전후 세대가 되면서는 이거를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성세대들은 지금 밑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도 그냥 자연히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지금 1987년에 전교조가 출범한 이후로 1989년에 전교조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젊은 애들을 전부
좌경 의식화를 시켰는데, 반미 친북 좌경 의식화를 시켰는데, 지금 어른들은 그런 사정은 전혀 모르고, 아직도 이게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우위인 줄 알고, 우리가 그거를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그러는데, 이건 지금 완전히 이를테면 성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대목에서 설명하면은 사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 되실 맞습니다. 겁니다. 고 변호사님 같은 분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 되는데 마치 과거에 우리가 무슨 용공 조작이나 한 것처럼 맞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용공 조작을 해가지고 너무나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이제는 탈이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김종인 국민의 힘이 있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체제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왕 그 용공 조작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공안검찰이 받고 있던 오해입니다. 이 기회에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981년도에 이 불임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1982년 3월 18일 날 부산 민문화원 방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불임 사건 때만 해도 저희가 학생들이 이런 반미 친북 좌경의식 학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를 저희가 꺼려 했습니다. 왜 꺼려 했느냐? 아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김일성이를 존경하고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나라, 북한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982년에 부산 민문화원 방화 사건이 터지면서 이거는 휘발유를 한 바퀴에서 갖고 가서 부산 민문화원 도서관에다가 끼얹고선 불질러서 학생이 한 명이 타 죽고 그런 사건인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근처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유인물을 2종을 살포했습니다. 그 유인물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미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남한은 북침 준비를 완료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벌써 길거리에 떨어지니까 신문사에서 다 가져다가 벌써 신문 방송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이런 유인물이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기 싫은 설명을 할 수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의식화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미 친북 사상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반응은 전혀 뜻밖의 없습니다. 그 당시 학부형들이 생각은,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제에서 해방시켜줬고, 6.25전쟁 때 우리를 구해줬고, 또 다 굶어 죽고 갈 때 구호양식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살려줬는데,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대학생들이 미군 물러가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반미 사상을 어떻게 갖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필경 공안검찰이 정통성이 없는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런 반미 친북 좌경의식 학습을 받는다고 학생들한테 용공 조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막 덮어 씌워가지고 저희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겨를도 없이 완전히 용공 조작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까지 용공 조작을 할 일이 뭐가 있고 용공 조작을 왜 하겠습니까? 용공 조작 얘기가 처음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저쪽에서 치밀하게 대학교로 침투해가지고 이른바 주체사상을 침투시켜 놓은 것을 보통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크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았네.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주사파 있어봤자 저게 무슨 힘을 쓰겠는 애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가적 위험을 느끼는 것이 보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한 5, 6년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하면은 빠르죠. 말을 하면은 5, 6년 정도 후에는 오해가 풀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도 1986년 7년 되니까 오해가 풀렸어요. 근데 왜 풀렸느냐? 그때는 이제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이후에 85년 86년 7년 되니까 전 대학가는 빨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이렇게 위장 취업한
학생들로부터 의식화 교육을 받아가지고 근로자들이 완전 공산식 그 파업을 한 겁니다. 공산식. 예. 그러니까 막 공장에다 불 지르고 사장 갖다가 붙잡아다가 머리 깎아서 드럼통에 넣고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게 위장 취업한 학생들로부터 의식화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이제 눈으로 보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5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공안검사들이 말을 안 믿고 연공 조작한다고 한 것이 우리가 오해였구나. 그렇게 공안검사들한테 미안하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를 옛날에는 그거는 연공 조작한 거는 연공 조작한 거고 지금 상태가 이런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해명할 기회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저기 KBS 대담 프로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그래서 제가 대담 프로에서 이것이 바로 공안검사의 비애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게 오해를 못 벗어납니다. 예. 네. 지금 고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절박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당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을 안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당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가 애국 활동을 3, 4년 이상 태극기를 흔들고 그랬어도 밖으로 나타난 변화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것도 정치 속으로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다. 올바른 정치인을 키워내서 제대로 투쟁을 하게 하고 또 제대로 정치를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서게 된 겁니다. 아까도 간극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미 2013년도에 사실은 우리 조 대표님도 문재인이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13년 1월 달에 제가 얘기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거의 이해를 못 하시다가 예.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는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 벌써 그게 8년 전 아닙니까? 이게 간격이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과 사이에 막 이렇게 5, 6년 이상씩 이렇게 벌어지니까 저희가 그 오해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화의 길로 몇 걸음 상당히 깊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상당히 깊이 들어갔죠. 초입도 아니고. 아니 2018년에 바로 헌법 개정하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헌법 개정됐으면은 이미 적화 끝난 거죠. 그 헌법 개정에 여러 제목이 있지만은 국민이라고 해야 될 때를 슬쩍 사람으로 바꾸고 그 사람이 북한 이른바 주체 사상에 나오는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용법이 거의 북한식 용법입니다. 그때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서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려고 한 거하고, 이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인간하고 사람을 구별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고, 사람은 주체의식으로 무장된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 바꾸는 거는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를 여기다가 지금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게 지금 얘기는 지네들 생각 머리로 한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한 거를 그대로 따다한 겁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거는. 그렇죠. 북한에서 2010년 9월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던 거를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왜 혁명론을 이름을 바꿨나 굉장히 궁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구태여 인민민주주의라고 말을 할 수 없다. 빼자. 그냥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하면은 인민민주주의를 뜻하는 거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고 민주주의면은 그게 인민민주주의라고 바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문재인 정권이 민주정부라고 할 때 항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요 세 예, 예. 정권을 민주정부라고 예.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죠. 예. 가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 공산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불이 났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불이야라고 소리쳐서 깨워야 될 세력이 언론이고 뭐 지식인이고 여러 공안 검사들이고 여러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제일 그 의무가 큰 게 국민힘인데 그죠? 예. 이 당이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해야 될까요? 예, 불이 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알면서도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알면서 말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불이 났는데. 그만큼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이 이념에 대한 이념 교육을 의식이 약하다는 거죠. 보니까 옛날에 연수원 있던 거를 다 팔아서 혼나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념 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념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딜 감히 국회의원을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또 언론이 욕한다기라고. 예. 이념 교육을 받아볼 생각도 안 하고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가칭 자유민주 당이 할 일 중에 하나가 이 선거에서 참여해가지고 의석수든지 시장 자리든지 대통령 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이 기능. 맞습니다. 이 기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저희가 자유민주를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유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자유민주를 꼭 저희가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민주라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자유와 민주가 합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이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죠. 그게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말고 자유 빼놓고 민주주의 앞에다가 뭐 사회가 붙든 무슨 인민이 붙든 민중이 붙든 프롤레타리아가 붙든 그건 전부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전 가짜입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규정한 게 헌법 10조 아닙니까? 그죠?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인권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자유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문과 사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게 자유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용어지 자유와 민주를 떼서 생각할 수는 없단 말씀이죠.